예, 이번 시간에는 2016년 그 5월 8일 날 그 시행한 소방관계법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41번 나가죠. 그래서 41번에 보시면 이 오염물 제조소의 요 게시판에 바탕하고 문자 색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오염물 제조소에 가면은 여기에다가 오염물 제조소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이고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6m 이상이죠. 그리고 요 바탕은 백색이고 요 문자는 흑색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바탕은 백색, 문자 흑색. 4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염물 제조소 등의 그 표지하고 게시판을 한번 보면은요. 오염물의 그 제조소의 그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요 직사각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 게시판의 그 설치 기준 있죠? 요건 표지고요. 게시판은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마찬가지로 0.6m 이상인 직사각형. 그다음에 요 오염물의 유별, 품명,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그다음에 지정 수량의 배수,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성명이나 또는 증명이 기록돼야 되죠. 그래서 요 게시판은 대부분 이렇게 세로로 많이 하죠. 요건 표지고요. 요건 표지.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 그래서 여기에다가 유별, 그 다음에 품명,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지정 최대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죠.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배수,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성명이나 증명. 요건 뭐예요? 요거는 게시판. 오염물 제조소라고 쓴 거는 표지. 그래서 이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요. 문자는 마찬가지로 흑색이죠. 그 다음에 오염물에 따른 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물기 엄금하고 화기주의, 화기엄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게시판의 그 색은요. 물기니까 물은 청색으로 죠. 청색. 그래서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 다음에 화기는 다 적색이죠. 불은. 그래서 적색 바탕에 문자는 다 백색으로 하는 거죠. 그럼 물기염금은 금수성 물질이에요. 1류오염물의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그다음에 3류오염물의 금수성. 그다음에 화기주의는요. 제2류오염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그다음에 화기엄금은 그 2류오염물의 인화성 고체하고 그다음에 3류오염물의 자연발화성, 4류오염물 전부, 5류오염물 전부. 요거는 화기엄금이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표지하고 요 게시판은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이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법령도 마찬가지로 반복밖에 없다는 거죠. 방법은. 다음 42번 나가죠.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 자, 근린생활시설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 꼭 필요한 거, 뭐 의원이나 뭐 이런 뭐 기원, 뭐 슈퍼마켓, 뭐 체력단련장 이런 게 다 근생이에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거 보면은 대부분 요 슈퍼마켓, 뭐 기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인데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만 근생이고요. 15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그건 의락시설이죠. 그 다음에 의원,
그다음에 안마 시술소, 그다음에 각종 뭐 체육에 필요한 스포츠죠. 요건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만 근생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금융업소, 그다음에 종교 집회장은 300제곱미터 미만, 상가 교회 같은 거 있죠. 그건 다 300제곱미터 미만만 종교 집회장으로서 그 근생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종교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학원이나 독서실, 이건 다 근린생활시설. 자, 전시장은 어디에 들어가요? 요거는 문화하고 집회시설에 들어가죠. 문화 및 집회시설. 기숙사는 이건 공동주택에 들어가요. 공동주택. 유치원, 요건 노유자 시설이죠. 노유자는 노인하고 유아에 관련된 시설. 의원, 요게 바로 근생시설이에요. 그래서 4번이 여기선 답이 되죠. 43번이요. 자, 그 성질이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인 삼류오염물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삼류는 여러분이 오염물을 여러분이 1류부터 6류까지 다 암기하려면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한번 나오면 3류 하나만 해보죠. 3류는 여러분이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 다음에 황린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이 알류죠. 알카리 금속 및 알카리 토금속. 그 다음에 유기금속 화합물. 그 다음에 금금칼이에요. 금속의 수소화합물. 금속의 인화합물. 그 다음에 칼슘이나 알루미늄 탄화물이죠. 지정수량은 이게 1253이에요. 1253. 그래서 이게 10kg, 항린이 20kg, 알류가 50kg, 금금칼이 300kg죠. 그래서 오염 등급은 요게 1등급, 요놈이 2등급, 요놈이 3등급. 그래서 아닌 거 찾는 거 여기. 자, 황린은 해당이 되죠. 3류에. 황화린인데 이거 2류염물이에요. 황하고 요 인하고의 화합물이죠. 그래서 3황화린 P4S3, P2S5 5황화린, P4S7 7황화린. 이게 다 같은 황화린이죠. 2류예요, 2류. 자, 칼륨 3류죠. 여기 칼륨, 또 여기 나트륨 3류염물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2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3류염물의 분명하고 지정 수량은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44번 가죠. 자, 44번은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물 찾는 거예요. 자탐 설비 대상. 자, 길이가 1.3km인 지하가중 터널. 자, 1.3km면 몇 미터예요? 1300m죠. 그래서 우리가 자탐 설비는 1000m 이상인 터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0 넘죠? 1300m면.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자탐 대상. 자, 2번은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볼링장. 우리 그 근생시설은 이 볼링장 있죠? 이게 500제곱미터 미만만 근생에 들어가요. 자, 그럼 이 600제곱미터면 이 볼링장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운동시설에 들어가요. 그때 운동시설은 1000제곱미터 이상만 자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면적 500제곱미터인 산후조리원을 했는데 산후조리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다 이건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죠. 그러면 근생은 자탐을 설치 대상이 근생은 6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500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인데 100배가 아닌 요건 500배 이상인 특수가연물을 저장할 경우에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그 설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1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자탐 설비 설치 대상 있죠?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는 걸로 넘어가죠. 다음 45번. 자, 45번은 소방시설업. 아까 얘기했지만 소방시설업이라는 건 뭐예요? 소방시설 설계업, 그 다음에 공사업, 감리업, 그 다음에 방염 처리업이죠. 그래서 이 소방시설업에 변경 신고사항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신고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상호죠. 그 다음에 영업소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그 다음에 기술 인력 변경. 이게 바로 변경 신고사항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금방 이런 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보유설비. 그래서 요 등록사항에 변경 신고 등 보면은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요거 30일 이내에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게 그 우임이 돼서 소방시설협회로 우임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시도지사가 협회에다가 그 우임한 거예요. 그래서 상호나 아니면 영업소 소재지 변경, 그다음에 대표자 변경, 그다음에 여기 기술인력 변경, 이게 바로 변경 신고사항이죠. 46번 가면 요 옥내 주유취급소에 있어서 요 통로나 아니면 계단, 출입구에 설치하는 피난설비가 뭐냐? 출입구 같은데 뭐 많이 설치해요? 바로 피난구 유도등이죠. 그래서 요 유도등을 갖다 설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난설비 보면은 요 출입구나 아니면 통로, 계단 이런 데는 유도등을 갖다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47번 가죠. 자, 47번은 완공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은 누가 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 건축물이 완성이 되면은 그 완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소방시설에 대한. 그래서 이 소방시설에 대한 완공검사는 누가 하느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공검사를 갖다가 신청을 하려면은 그 소방시설 성능 결과보고서를 갖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방시설 등의 그 성능시험은 누가 하느냐? 바로 감리업자가 하는 거예요. 소방공사 감리업자. 다시 말해서 우리 감리자가 하는 거죠. 소방시설 감리자가.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할 때는 종합정밀점검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종합정밀점검에 준해서. 다음 48번 가죠. 자, 이 48번은 주로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거네요. 이 소방박물관, 소방체험관, 누가 설립하고 운영을 해야 되느냐. 박물관은 소방청장이 하고, 그 다음에 체험관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 설립과 운영에 그 필요한 사항은 소방박물관은 행정안전부령, 소방체험관은 시도의 조례로 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에 49번 가죠. 저희 49번은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관리하고 그다음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불의 사용에 있어서 요 지켜야 할 사항. 이 중에서 이 연료 탱크는 보일러의 그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몇 미터 이상 간격을 둬야 되냐. 자, 여기가 이게 보일러다. 그럼 여기다 우리가 보일러에다가 예를 들어서 경유를 갖다가 사용한다. 그럼 경유 탱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유 탱크는 보일러로부터 몇 미터 이상?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요. 거리가. 그래서 요건 1번이 바로 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액체 연료 사용할 경우에 여기다 연료 공급 밸브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연료 공급 밸브는 탱크로부터 0.5m 이내 부분에다가
개폐 밸브를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을 보면은요, 요 액체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료 탱크는 보일러의 그 본체로부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 그 다음에 연료 탱크에는 요 개폐 밸브를 저장 탱크로부터 0.5m 이내. 기체 연료도 마찬가지예요. 연료 탱크로부터 0.5m 이내에다가 개폐 밸브 설치. 그 다음에 요 보일러와 그 다음에 벽이나 천장 이런 그 거리를 두라는 거죠. 즉 여기가 보일러가 어떤 건축물 안에 있겠죠. 그럼 이 보일러가 이런 천장이나 아니면 이 벽하고 유지해야 할 그 거리인데 요거는 0.6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0.5m, 0.6m, 그 다음에 여기 1m 이 수치 개념 여러분이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0번 가죠. 자, 50번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의사항 그 게시판이죠. 주의사항 요 게시판. 자, 화기염금은 불이 무슨 색이에요? 적색이죠. 그래서 적색 바탕에 문자는 백색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게시판에 바탕색만 물어봤어요. 화기니까 적색. 그래서 2번이 답이죠. 그래서 주의사항은 요 물기염금, 화기주의, 화기염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물기염금은 물이 청색이니까 물기염금은 청색 바탕에 문자는 백색 문자. 그 다음에 화기주의나 화기염금은 불이 적색이니까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라는 거. 그래서 물기염금은 금수성이에요. 1류의 알칼리 금속 화산화물, 3류의 금수성. 그 다음에 이 화기주의는 2류 염물인데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거는 화기주의. 인화성 고체는 화기염금이죠. 3류의 자연발화성, 4류 전체, 5류 전체. 요거는 화기염금이죠. 다음에 51번. 이것도 약방의 감초마냥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화재경계지구. 화재경계지구 지정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1번이 바로 답이죠. 화재경계지구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자, 화재경계지구의 그 지정은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죠. 자, 특별조사는 누가 하느냐? 본부장이나 서장이 하고, 실시 주기는 연 1회 이상, 그다음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시는 마찬가지로 본부장, 서장이 하죠. 실시 주기도 연 1회 이상, 그 다음에 화재 경계지구, 대상지역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소방 통로나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 그 다음에 오염물의 저장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그 다음에 목조 건물 밀집 지역, 그 다음에 석유화학공장,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공장 밀집 지역, 공장이나 창고 밀집 지역,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서장이 지정하는 지역, 인정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소위 목석 시공산 이렇게 머리 글자 이용하면 되겠네요. 다음 52번 가죠. 자, 52번은 소방시설을 갖다가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죠. 그럼 착공신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바로 소방본부장 서장한테 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착공신고는요, 착공 전까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한테 신고를 하고, 착공 변경 신고는요, 30일 이내에 한다는 거.
다음에 53번 가죠. 자, 53번은 연소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인데 기역, 니은에 알맞는 답쓰라는 거죠. 자, 연소에 그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그 대지 경계선 안에 이렇게 그 두 개의 그 건축물이 있는데 1층일 경우에는 6m 이내일 경우, 1층일 경우, 그 다음에 2층 이상이 있죠? 2층 이상은 10m 이내일 경우, 그리고 요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해서 있을 경우, 이게 바로 연소에 우려가 있는 그 구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은 6m 이하, 2층 이상은 10m 이하이고, 요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그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역에는 6m, 니은에는 10m가 들어가야 되죠. 다음 54번 가죠. 자, 54번은 소방본부장 서장이 특별조사를 하고자 할 때 며칠 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되느냐. 이건 법령상으로는 7일 이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통보해주고 나오는 특별조사는 거의 없어요. 뭐 공공기관은 통보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건축물은 나올 때 얘기 안 하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예외가 있어요. 예외. 어떤 예외가 있느냐? 대부분 요거예요. 사전에 통지를 하면 그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죠. 그래서 대부분 소방서에서 나 몇 월 며칠 날 니네 건물 점검 특별조사 나간다 그러면 그 건물 그 소방안전관리자는 미리 다 준비를 해놓죠. 뭐 어떤 거 설비 같은 거 뭐 잘못된 부분 있으면 다 여러분 그 수리를 그 보수 공사를 다 해놓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특별조사를 불시에 나와요. 그래서 요 소방 특별조사의 요 방법 절차를 보면은요,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특별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죠. 그래서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이나 이런 그 다른 그 방법에 의해서 알려야 되는데, 소방특별조사는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 뜨기 전, 그 다음에 해진 뒤, 이게 뭐예요? 야간이죠. 밤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다시 말해서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해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야간에도 점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전에 통지하면은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 안 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 55번 가죠. 자, 다음 오염물 중에서 성질이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염물의 유별, 성질,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는 안 해도 골라낼 수는 있어야 돼요. 자, 1, 2는 전부 산화성 고체예요. 대부분 다 산소를 가지고 있죠. 또 1, 2는 대부분 자체는 불연성이에요. 남의 연소를 도와주는, 여기서 산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연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2, 2는 전부 다 이 가연성 고체죠. 3류는 자연 발화성하고 그 다음에 금수성이죠.
사류는 인화성 액체, 오류는 자기 반응성, 육류는 산화성 액체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 산화성 고체 맞죠? 2류 가연성 고체 맞고, 3번에 사류 인화성 액체 맞죠? 6류 산화성 액체인데 이게 틀렸네요. 인화성 고체가 아닌 산화성 액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그 다음에 56번 가죠. 자, 56번은 소방시설법인데 이 종합정밀점검 대상 기준인데 옳지 않는 것 찾는 거죠. 자, 종합정밀점검 대상 아닌 거. 그래서 그럼 여러분 해설을 한번 보세요. 자, 종합정밀점검 대상은요,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물분무 등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근데 아파트일 경우에는요, 연면적 5,000제곱 이상이고 11층 이상이에요. 근데 두 번째에 보면 다중이용업 있죠? 다중이용업 중에서 노래연습장, 고시원업,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그 다음에 비디오물 감상실업, 그 다음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그 다음에 영화 상영관,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어느 건물에 이 중 어느 한 개가 있고요. 연면적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 중에 어느 거든 하나가 있고 그 건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게 종합 대상이 되는 거죠. 원래 5,000제곱 이상이 돼야 되죠. 기본이. 근데 2,000제곱 이상이면서 노래연습장이 있거나 고시원이 있거나 산후조리원이 있거나 비디오물 감상실업이 있거나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영업, 영화 상영관, 안마시술소가 있으면 종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번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제곱 넘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거, 그거는 종합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은 연 1회 하는 거고요. 작동도 마찬가지로 연 1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받는 거예요. 종합 1번, 작동 1번. 근데 작동은 누가 할 수가 있어요? 관계인이 할 수 있고요. 소방안전관리자도 할 수 있고, 요 두 사람이 하기 싫으면 돈 주고 관리업자한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종합정밀점검은 반드시 소방시설 관리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업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게 좀 무조건 소방기술사라고 되는 게 아니고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요게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자 하는 관리사나 기술사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방안전관리자 하면 연봉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죠. 대부분 다 그 소방시설 관리업자에 소속된 그 관리사가 되는 거지. 소방안전관리자 하는 관리사는 가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소방기술사가 소방안전관리자 하는 데는 아직까지 저도 못 봤어요. 연봉이 안 맞아요. 자,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이거 종합 정밀점검 대상 맞죠? 근데 노래 연습장이 있고 연면적 2,000제곱 이상 종합 대상 맞죠? 근데 아파트 연면적 5,000제곱 이상이고 16층 이상이 아닌 몇 층 이상이에요? 11층 이상이 대상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요, 3번이 바로 틀린 거죠. 4번은 국공립학교, 이게 뭐예요?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그래서 공공기관은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탐 설비가 설치된 거. 그래서 4번은 그 맞는 얘기죠. 틀린 것은 바로 3번이에요. 다음에 57번 가죠.
자, 57번은 위력, 어떤 그 힘을 갖다 사용을 해서 소방대의 화재 진압이나 인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 이거 뭐 미친 사람 아닌 다음에 뭐 이런 행동 하겠어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방해한 행위를 한 사람은요, 벌칙 기준, 이건 최고형이에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소방기본법에 보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면 다 방해한 사람은 그래요. 방해한 사람. 위력을 사용해서 화재 진압, 그다음에 인명, 또는 구조 구급 활동 방해, 출동 방해, 출입 방해, 그다음에 인명 구조 방해하는 거, 소방 장비 파손, 인명 구조 구급 활동 방해죠. 또 소방 자동차 출동 방해. 그다음에 요것도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방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방해예요. 그래서 방해는 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는 거. 다음에 58번. 자, 소방용수시설의 이 저수조 설치 기준.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지면으로부터 낙차, 이건 4.5m 이하죠. 그래서 공통기준 보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은 100m 이하, 100m 이하고, 나머지 기타는 140m 이하죠. 자, 소화전 설치 기준. 요건 구경 65mm 이상 한다는 거, 65mm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급수탑. 자, 급수탑은 여러분이 도로에 가보면은 빨간색 이렇게 배관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직경이 요게 100mm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개폐 밸브 있죠? 그래서 이 개폐 밸브 설치 높이가 1.5 이상, 1.7m 이하라는 거. 이게 바로 급수탑이에요. 도로 옆에 보면 소방 자동차가 와서 급수할 수 있는 탑이에요. 그래서 구경 100mm 이상, 설치 높이 개폐 밸브 1.5에서 1.7m. 또 저수조 설치 기준 낙차 4.5m 이하, 수심은 0.5m 이상. 또 흡수관 투입구 직사각형일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이쪽도 60cm 이상이 돼야 되죠. 원형일 경우에는 직경이 60cm 이상이죠. 다음 58번은 요 4.5m 이하가 답이 되는 거고요. 3번. 그 다음에 59번. 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고자 할 때 요 완공일로부터 며칠 이내, 선임은 무조건 30일 이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답인데, 선임 신고할 때 항상 30일 이내에 선임하는데 그 기준일은 완공일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의 그 기재한 날,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그다음에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지정한 날, 그다음에 해임한 날, 이게 다 기준일이 된다는 거죠. 다음은 60번 가죠. 자, 60번은 요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이 아닌 것 찾는 거죠.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 감지기 대상 맞죠? 소화기도 맞아요. 방염액도 맞는데 요 휴대용 비상조명등 후레쉬 있죠? 요거는 형식 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식 승인 대상 소방용품 보면요, 소화 설비를 갖다가 구성하는 제품이나 기기죠. 그래서 이 소화기구 다 들어가고요. 자동 소화장치 들어가고,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 소방호스, 헤드, 그다음에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그다음에 제어 밸브, 가스관 선택 밸브, 그다음에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기기 있죠. 그래서 누전 경보기,
그다음에 가스 누설 경보기, 그다음에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음향장치. 그다음에 피난 설비는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다음에 공기 호흡기, 충전기를 포함하죠. 그다음에 유도등 다 들어가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휴대용 비상조명 등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소화약제, 그다음에 방염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형식 승인 대상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쉽게 여러분이 답을 찾아낼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